국민혁명당 고문을 맡고 있는 김학선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두 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위기요, 다른 하나는 정당의 위기입니다. 먼저 국가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작년 6월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이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이를 대화하자는 신호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김여정이 장관을 비난하면 장관을 교체했고 한미훈련을 없애려고 하면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 남매에게 잘 보여 정상회담 이벤트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공격하고 군함을 폭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기순한 북한 장병을 비밀리에 북으로 보내기도 하고 특등 머저리 등 말로 옮기기조차 거북한 욕을 먹어도 대통령은 눈만 껌뻑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특보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발은 도발이 아니며 대외정책의 최선은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며 인권을 말하는 미국이 도리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정신구조를 지녔기에 이런 막말을 쏟아낼 수 있을지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 협력을 한다기보다는 굴종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북의 남침으로 6.25 참화를 당한 뒤 1956년 전사자를 비고자 만들어진 날입니다. 현충원에 잠든 영령도 대부분 6.25 전사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모사에서 북한과 6.25 남침을 번번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3.1절 기념식에서 독립과 독립운동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국가 안보는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생 문제가 잘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짓고 있는데 1조 4천억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5년 내에 대학의 20% 이상을 문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국내의 대학의 신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대학 설립 공약을 내걸어놓고 그걸 지키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그저 오기일 뿐입니다. 나주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전남대학도 올해 정원 미달을 피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대학 상황입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을 법정에 세우는데 무려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가해자가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만 9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힘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이 끝나면 다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미향 검사가 윤미향은 검사가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아직 정식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해직 교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해직 교사 1,500명에게 1인당 7억 9천만 원을 주겠다고 특별법을 현재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온통 운동권,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를 폐로시켰고 7천억 이상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정부는 최첨단 원자력 에너지는 포기하고 산업화 이전 목재 땔감 에너지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죽이고 있고
원자력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수만 개 일자리를 없애면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을 문 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48조를 들여 신안 앞바다에 풍력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뒤끝이 어디까지 갈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의 재정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나라 빚이 총 600조였습니다. 지금은 1000조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말한 600조는요, 건국 때부터 지난 정부까지 이 나라가 짊어진 빚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400조가 늘어났습니다. 이 돈은 누가 갚아야 될 것이냐? 20대,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이 이 돈을 갚아야 될 터인데 정말로 잔혹한 세계 착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정당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대결하는 모형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서로 야합하면서 공동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북한 정권의 수립을 지지하는 무장 반란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부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이들을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무장 폭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년 문재인 대통령은 4.3 추모사에서 무장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무장 폭도를 진압하는 군경을 국가폭력이라고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지난 3월 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4.3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수용인들을 무죄로 만드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 특별법에 국민의힘 의원 103명 중에서 73명이 이 법에 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곡된 우리 헌정사회의 흐름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회에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더 확립하고 헌정사회 이정표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와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민의 표만 의식한 채 양심도 정의도 내팽개쳤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준석은 며칠 전 제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폄하 왜곡하는 세력과는 선을 긋겠다고 발언했는데 공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간 사람이 이 정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이가 없고 참담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이런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민주당은 152명 의원의 찬성으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주동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1948년 제주 4.3의 남로당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를 파견했는데 파견의 중단 지점이 바로 여수 순천에 머물던 그 당시에 군대 내에서 일어난 군사 반란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교가 무려 21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 반란군을 이 문재인 정부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봉기한 민주화 운동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또 반란이 아닌 무장봉기나 항쟁으로 불러줘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 법은 반란군을 무죄, 형사보상, 국가배상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위 제주특별법을 찬성한 국민의힘은 이 역시 지지할 것이 예상되는데 나라의 꼴이 망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제3의 성으로 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남성의 성기를 가진 자가 스스로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정하면 여성으로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비판도 반대도 못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남성인데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탕에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인 부부나 그들의 결합체를 생각할 때 그들의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받는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손 놓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기독시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저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전초 작업인데 장로, 집사, 권사들이 다수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은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의 안보를 망치는 것이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의 정신세계를 사탄의 세계에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 하고 여수순천의 군사 반란을 민중봉기로 떠받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질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명이 요구되는 헌정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실험실에서 이리 튀겨지고 저리 부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불판 자체를 갈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치 상황은 전통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해야 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국민혁명당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국민혁명당이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도 아니고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결집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고 다시 보수 우파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국민혁명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며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위선과 거짓을 배격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12개의 공약사항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개 공약을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혁명당은 구호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정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혁명당의 5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